저기요, 혹시 이거 이번에 나온 맥북 신상이에요? 아, 맥북 보시게요? 이거는 2019년에 나온 모델이에요, 고객님. 그럼 여기 다 맥북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고객님, 이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이랑 성능은 천차만별이에요. 고객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나온 신상, 이제 애플의 M1 칩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인텔 10세대, 요건 인텔 8세대, 요건 인텔 8세대인데 이제 라미시 칩으로 들어가 있고, 요건 인텔 6세대 옛날 제품. 디자인은 똑같죠? 아니, 내 눈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디자인은 언제 바뀌는 거야?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뷰하는 대학원생 김익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전에 다뤘던 아이폰 13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로 대변되는 3월 이벤트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맥북, 특히나 지난 16년 이후 디자인이 바뀐다는 루머가 꾸준히 나와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맥북 프로 14인치 그리고 16인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아이패드 영상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나온 M1 맥북을 살지 아니면 더 기다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유출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이니까요, 구매 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샀다가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이번 영상에는 행복 회로가 많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만 제 성격상 그래도 공식력 있는 유출 소식들만 모아왔으니까요,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애플은 작년 6월 WWDC에서 기존 인텔 칩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을 선언한 이후 작년 11월 M1 칩을 탑재한 기본형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기존 인텔 칩에서 ARM 아키텍처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A 시리즈 칩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 그렇겠지만 이 역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장점은 역시 넘사벽의 속도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죠. 단적인 예로 M1 칩을 탑재한 이번 맥북 에어의 경우 전 세대 대비 CPU가 최대 3.5배, GPU는 5배까지 빨라졌다고 하네요. 심지어 제가 쓰고 있는 16인치 맥북 프로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반도 안 되는 M1 맥북 에어가 CPU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애플이 왜 애플 실리콘으로 트랜지션을 하고 싶어 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의 앱을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네이티브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트캠프를 통해서 윈도우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보다 정부 사이트 그리고 은행 사이트를 이용할 때 불편할 것 같아요. 비록 공인인증서가 최근 폐지가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트랜지션이 되려면 그래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윈도우의 경우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4비트 에뮬레이션이 가능한 ARM 아키텍처 기반 윈도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아직까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과 호환성이 제한된다는 건데요. 비록 로제타 2를 이용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에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적인 예로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파이널 컷의 플러그인 중 일부는 아직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전문가분들의 경우 맥을 새로 구매하실 때 아직까지는 호환성 체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 새로 나오는 맥북의 성능, 디자인 그리고 출시 시기죠. 그러면 성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예측이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애플은 13인치 고급형 모델 그리고 16인치 맥북 프로에 M1 X 칩을 탑재를 해서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맥북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M1 칩의 경우 각각 8코어, 8코어의 CPU, GPU가 들어가 있죠. 특히나 제가 지난 아이패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1 칩도 빅리틀 아키텍처를 사용 중입니다. 이 말인 즉 8개의 CPU 코어 중에서 4개는 고성능 코어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저전력 코어라는 의미인데요. 최근 CPU 먼키에서 M1X의 벤치마크 스코어가 유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M1과 같은 쿨럭의 고성능 코어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 총 12개 코어의 CPU 그리고 기존의 8코어에서 16코어로 늘어난 GPU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메모리 용량도 기존의 최대 16GB에서 32GB로 그리고 비디오 램 용량도 최대 8GB에서 16GB로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기존의 15W 언저리였던 M1의 전력 소모량에서 크게 늘어 M1 X칩 같은 경우에는 35W에서 45W 정도까지의 전력 소모량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6인치 맥북 프로의 경우 상관이 없는데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쿨럭을 낮춰서 출시를 하던지 아니면 기존의 M1 칩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맥북의 경우 아이폰처럼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를 흔하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 맥북 프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4년 주기로 큰 변화가 찾아왔었는데 2008년에 처음 출시되었던 유니바디 모델부터 2012년에 레티나 그리고 2016년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USB-C와 터치바 모델이 나와서 4년 동안 잘 울거먹었으니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디자인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유출가 밍치거와 마크 걸먼이 둘 다 디자인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밍치거의 경우 기존의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될 거라고 말을 했고, 마크 걸먼의 경우 15인치 맥북 프로가 16인치가 됐을 때와 비슷하게 마이너한 디자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16인치의 경우 지난 19년에 업그레이드된 냉각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란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진 디자인을 좋아해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좋기는 할 것 같네요. 출시되는 라인업의 경우 13인치 고급형 모델이 새로 디자인되는 14인치로 대체, 그리고 16인치의 경우 화면 크기 변화 없이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터치바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16년부터 탑재되어서 맥북 프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었던 터치바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터치바가 나온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저도 16년부터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터치바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전에는 거의 장식처럼 활용을 하다가 요즘에는 BT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그나마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일단 밍치거와 마크 걸먼이 유출한 내용에 따르면 차세대의 맥북 프로에는 터치바가 없어지고 지금 맥북 에어에 들어가 있는 물리 펑션 키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뺀 게 있으면 다시 넣는 것도 있어야겠죠. 사실 제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진짜 행복회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바로 그것, 맥세이프입니다. 아니 맥세이프 이거 아이폰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작년에 아이폰에 추가된 맥세이프 액세서리는 사실 원래 맥북에 사용되던 충전 포트 이름이었습니다. 16년 리디자인이 되기 전에 맥북은 전부 이 맥세이프 충전 방식을 사용해서 충전을 했었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게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특히 카페 같은 데서 줄에 잘못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줄이 자동으로 노트북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케이블이나 본체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루머에 따르면 이 맥세이프가 새로 출시되는 맥북에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맥세이프를 사용해서 충전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USB-C의 파워 딜리버리를 사용하고 있는 맥북의 경우 96W짜리 충전기가 가장 높은 출력인데 어쩌면 100W가 넘는 충전기가 새로 맥북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옛날 맥세이프 맥북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와 케이블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져서 충전기를 통째로 새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 충전기만 10만 원 가까이 하는지라 새로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또 하나 더 들어온다고 알려진 것이 HDMI 그리고 SD카드 슬롯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게 유출이 아니라 소비자의 희망사항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애플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 맥북에서 플로피 디스크, CD, 이더넷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HDMI, SD카드 슬롯 그리고 USB-A 단자까지 다 없애버렸는데요. 이 중 SD카드 슬롯과 HDMI의 경우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소식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를 살짝 추측을 해보자면 기존에 원래 노트북의 경량화를 위해서 빠졌던 포트들이 인텔 칩에서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가면서 메인보드에 여유가 생기니까 더 추가할 여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행복회로 돌려봅니다. 솔직히 촬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HDMI도 HDMI지만 SD카드 슬롯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3월 공개가 된다고 알려진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맥북 프로에도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화면은 최대 500니트 밝기에 광색역 P3까지 지원하는 굉장히 우수한 화면이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에 미니 LED 백라이트가 들어감으로써 더 밝아지는 화면과 특히 훨씬 개선된 명암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HDR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하지만 제가 아이패드 때도 말씀드렸던 게 백라이트가 미니 LED로 바뀌면서 두께가 0.5mm 정도 두꺼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하게 맥북 상판도 조금 두꺼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기왕 두꺼워진 김에 기존에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720p의 웹캠이 제발 1080p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자, 여기까지 올해 업데이트가 될 맥북 프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은 맥북 프로만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품으로는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아이맥의 새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맥의 디자인은 2012년에 업데이트가 된 디자인이니까 이제 자그마치 10년 차인데요. 이게 아무리 애플을 상징하는 디자인이라지만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었는데 드디어 더 얇은 베젤과 더 넓어진 화면 그리고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모델이 올해 나온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유출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여러 가지 컬러로 나온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카페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애플 실리콘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본체 뒷면에서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었던 램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M1X 칩 그리고 1080p의 웹캠 정도입니다. 같은 리포트에서 유출된 사진이 바로 큐브 형태의 맥 프로 미니입니다. 맥 미니를 여러 개 겹친 것 같은 디자인의 이 제품은 기존의 인텔 칩을 위해서 디자인되었던 맥 프로와는 별도의 라인업으로 애플 실리콘을 사용한 프로 모델로 유출이 되며 내부적인 성능은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인텔 칩을 탑재한 맥 프로 또한 단종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올해 3분기에 출시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었는데요. 결론을 맺기 전에 제가 잠깐만 더 뜬구름 잡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먼저 더 커진 화면의 15인치 맥북 에어입니다. 네, 맥북 프로 아니고 맥북 에어요. 기존에는 큰 화면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고성능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맥북 프로 16인치 혹은 15인치를 구매를 하셨어야 됐는데요. 애플이 2022년, 즉 내년에 더 커진 화면의 맥북 에어를 출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엄청 먼 미래의 이야기인 만큼 아무것도 확실한 거는 없지만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이 모델은 성능보다는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기존의 저렴한 맥북 에어 라인업은 그대로 두고 현재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보다도 비싸게 출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자, 다음 유출된 소식은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지금 맥북은 전 라인업을 통틀어 터치 아이디를 사용해서 잠금을 해제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개됐던 맥OS 빅서 안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할 수 있다는 코드가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미래에 나오는 맥 중에는 페이스 아이디가 지원되는 모델이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미 터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맥북 라인업보다는 아이맥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 마크 걸먼이 밝힌 소식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연기가 되어서 올해에 출시되는 리디자인된 아이맥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출시되는 제품에 탑재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맥북, 특히나 맥북 프로에 관한 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사실 작년에 출시됐던 M1 맥북이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져서 작년 4분기 맥 매출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생분들이나 컴퓨터를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맥북 에어를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영상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에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저가 문제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기왕 기다리시는 거 올해 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결정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리뷰하는 대학원생 김익희였습니다. 혹시나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제가 고정해서 남겨놓을 테니까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